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 성산 국회의원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후보 단일화 등 자질 검증에서는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란히 앉은 5명의 창원 성산 국회의원 후보들. 지역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창원 국가산단 활성화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작년 1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또한 늘어납니다. 원전, 또 조선, 기계산업을 부활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4차 산업 선도직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기보다는 창원 전체 약 9만 5천여 개의 업체, 58만 2천여 명의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우리 창원시 전체로 확대해서 우리 산업에 대한 투자나 또 고용 유지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서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기금 만들겠습니다. 그 돈으로 설비 투자하고 노동자 재교육과 재취업, 실업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진보 정치의 생명은 진실함입니다. 여영국 후보는 진보 정치를 버렸습니다. 예초에 독이 든 사과를 먹었습니다. 구태 정치고 야합의 정치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산 구민들 또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노회찬 의원님의 정신을, 가치를 개성하겠다면 좋은 것이나 또 불리한 것이나 저는 여영국 후보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 시민들의 사실 맹령 같은 100명 만나면 거의 100사람이다. 단일화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범죄 경력을 공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권민호 후보님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요. 강기훈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서는 권 후보는 찬반을 말하기 어렵다. 강 후보와 여 후보는 현재로서는 무리다. 손 후보는 소상공인 대책 없이는 반대. 이 후보는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진 후보 연설회를 통해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창원 인공섬에 NC소프트를 유치하고 원전 협력업체와 방산업체를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김종서 후보도 4차 산업혁명 이후 대량 실업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소유권을 국민 소유로 전환해 이익금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 들어간 창원 성산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단일 후보를 확정해 발표합니다. 민주당 권민호, 정의당 여영국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어제와 오늘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단일 후보가 정해지면 탈락한 후보가 선관위 업무가 종료되는 오늘 오후 6시 이전에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항구도시 부산의 해안과 바다에는 100기가 넘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런 등대들을 해안 관광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젖병 모양을 한 등대, 닭벼슬을 닮은 등대, 월드컵을 기념해 축구공 모양을 한 등대도 있고 추억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태권브이나 마징가 Z로 알려진 등대도 있습니다. 부산 기장 해안을 따라 놓인 각양각색의 조형 등대들은 사진 찍기 좋은 이색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에서 만약에 이 정도의 조건에 이렇게 있었으면 되게 주변을 굉장히 발전을 시켜서 사람들이 거기 재밌겠다,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텐데.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1,300여 개의 등대들은 대부분 해안 절경에 있어 좋은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등대 관광 자원화에 뛰어들었습니다. 올해부터 매월 역사적 조형적 가치가 있는 전국의 등대 하나씩을 여행하기 좋은 등대로 선정해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영도를 중심으로 해양유산 등대 탐방 코스를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부산항과 흰여울 마을, 113년 된 태종대 등대를 둘러보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운영합니다. 내년부터 탐방 대상 등대를 확대하고 일정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양한 해양 문화 속에서 등대는 일종의 그 명품 해양 문화 관광 자원으로 소화하면 딱 맞겠습니다. 명품이란 뜻은 가장 보석처럼 빛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환상과 비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간입니다. 해양박물관은 등대 관련 전시 공간을 확대하고 올해 세계의 등대 기획전을 통해 등대 관광 자원화를 도울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주연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창원 진해와 하동에서는 벚꽃축제가 시작됩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은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진정은 기자입니다. 진해군항제 공식 개막을 일주일여 앞두고 창원시가 오늘부터 진해 일원에 관광 안내소 등을 미리 운영합니다. 토요일부터는 축제장에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해군사관학교와 기지사령부 등 군부대도 개방됩니다. 올해 진해군항제는 이번 일요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수요일에는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신세계 스타필드 허가 여부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신세계는 창원 중동지구 3만 4천여 제곱미터에 대규모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창원 성산은 반송과 중앙동 주민센터 등 7곳, 통영은 시청 제2청사 등 15곳, 고성은 고성읍 사무소 등 14곳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민 모임에 식비 70여만 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주말 하동에서도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화개 심리벚꽃길에는 2km 구간에 야간 조명이 어우러지는 달빛 레이스가 마련되고 녹차 시음회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네, 다음은 경상남도의 자매도시인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NHK 방송국이 보내온 뉴스입니다. 오늘은 천연기념물인 이와쿠니 흰뱀 가운데 하트 모양 무늬가 있는 새끼가 태어났다는 소식 등을 이하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가 천연기념물인 이와쿠니 흰뱀의 새끼 머리에 하트 무늬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쿠니 흰뱀은 돌연변이인 색소가 없는 하얀 구렁이로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전시된 새끼뱀은 머리에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 무늬가 있고 아직 피부가 얇고 혈액에 색이 비치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모양이 떠오릅니다. ハートマークのラブちゃんを見て恋愛運も上昇すると思いますのでぜひお越しください. 이와쿠니 흰뱀은 연간 150마리 정도 태어나며 지금까지 하트 모양을 보인 새끼뱀은 3번째입니다. 일본 최대의 카르스트 대지가 펼쳐진 야마구치현 미네시 아키요시다이에서 봄을 맞이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키요시다이의 산 태우기는 억새 등 마른 풀을 태워 새로운 새싹이 나오길 바라며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初めて見たんですけど迫力があってすごかったです。 올해는 주민과 소방관, 자원봉사자 등 천여 명이 참가해 신호와 함께 일제히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은 2, 3m 높이까지 올라갔으며 근처 일대가 연기에 덮였습니다. 아키요시 다이 행사 3시간 만에 흰색 석회암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관광객들은 절경을 감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롬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진 공기가 많이 차가운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 시각 창원의 기온 2도, 합천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이보다 15도 이상 높은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중반까지는 기온이 더 올라서요. 평년보다 많이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낮 기온 20도, 모레는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5, 6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봄꽃 구경하기 아주 좋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양산과 창원, 김해, 밀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번 주 내내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봄철 화재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고요. 경남 지역의 경우 대기질은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만큼 낮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의령과 창녕 영하 1도, 밀양과 고성 0도, 창원이 2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어제만큼 낮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는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군항제가 시작되는 주말에는 기온이 살짝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3회 사천 선진리성 벚꽃축제가 오는 30일과 31일 열려 시민들이 마련한 공연 등을 선보입니다. 남해군이 결혼과 육아, 교육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인구 정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거창군은 청년 농업인을 늘리기 위해 청년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의 급여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농에게 지원금을 줍니다. 통영시는 한우 농가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가나 질병 때 전문 인력을 지원해주는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평화와 사랑을 염원하는 2019 밀양 홀리헤이 색채축제가 어제 밀양 영남루 맞은편 둔치에서 열렸습니다. 밀양시와 주한 인도인 공동체 협회가 마련한 이번 축제는 인도인과 외국인 등 3,500여 명이 참가해 서로에게 색채 가루를 바르고 안아주면서 평등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또 방그라 댄스와 인도 음악, 벨리 댄스도 선보이면서 밀양강과 어우러지는 봄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어제 저녁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6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부산 KT의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LG는 4쿼터 종료 직전 김시래가 2점 슛을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들고 연장에 들어가는 접전 끝에 94대 92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플레이오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둔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가 공동으로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윤상기 하동군수와 정현복 광양시장은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에 섬진강과 관련한 광역사업 3건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을 요청한 사업은 하동과 광양을 잇는 화합의 인도교 사업비와 남도 두개교 건설 사업비,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 사업비 등입니다. 정부의 문화도시 경남 첫 지정에 김해시가 도전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 문화도시 예비사업지 10곳에 포함됐고 결과는 문체부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올 연말 발표됩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20년부터 5년간 최대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김해시는 가야 문화권을 대표하는 도시로 공인받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경남에서 스마트 공장 보급과 관련해 전문 인력이 4천여 명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창원 산학융합원은 경상남도가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000개를 보급할 계획이어서 설계와 운영,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약 4천여 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 산학융합원은 대학 재학생은 취업을 목표로 재직자는 직무 전환을 목표로 해마다 5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사내벤처기업에서 성장해 창업한 R&D와 사업 자금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20개 업종 사내벤처 창업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의 기술 개발은 최대 2년 4억 원 한도이며 사업 자금은 최대 1년 1억 원 한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